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로 취소됐던 행사들이 재개되면서 광주 전남 도심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나들이 객으로 북적인 어린이날에도 일상으로의 회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야외 광장이 나들이를 나선 어린이와 부모님들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코로나19로 쉽게 밖을 나올 수 없었던 아이들. 제기를 차고 유출 던지며 부모님과 추억놀이를 하거나 제 키만한 곡갈 모양 흰 도화지에 색색의 그림을 그립니다. 사람들도 많고 오랜만에 이렇게 야외 나오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날씨도 좋고 해서 애들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야외 나오니까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기아 타이거즈 홈 경기장에는 어린이 야구 팬들로 긴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마다 손에 야구공과 유니폼을 든 아이들이 선수들에게 친필 사인을 받습니다. 야구장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화면으로만 봤던 선수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아이들에겐 큰 추억이 하나 생겼습니다. 조카한테 특별한 어린이날 되고자 제가 티켓 예매도 하고 사인회도 하고 조카가 잊지 못할 11번째 어린이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로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광주와 전남에서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아직 마스크를 벗어내긴 쉽지 않지만 하루만큼은 코로나를 잊고 모처럼의 외출에 나선 가족들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이어서 부모님이랑 친구와 같이 와서 재밌고 만들기로 투명 가방이랑 그 호랑이 십자수 그런 거 만드니까 재밌었어요. 광주 전남에 마련된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들은 대부분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5월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광주 전남 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광주 전남 어린이 사상자는 6,220여 명으로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많은 9.76%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초등학생 전체 학년 가운데서는 저학년인 1, 2학년이 전체의 47.78%를 차지했습니다. 혹시 국가기관과 은행이 합동으로 저금리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는 문자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노리고 정책 자금 대출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반토막 나면서 자영업자 남기민 씨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영업 제한 시간이 풀리긴 했지만 매출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정부의 대출 제한으로 급전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초저금리라고 해가지고 오고 막 정부 승인 대상이라고 오고 정말 현혹시키는 것 같아요. 대형 은행 이름으로도 문자가 많이 와서 정말 일반 소비자들은 정말 현혹되지 않을까. 최근 이렇게 대출로 고민하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노리는 금융대출 사기 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오모 씨는 최근 5,600만 원을 허망하게 날리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시중은행과 정부기관이 합동으로 출시한 1%대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취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화가 오긴 했거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오만 생각이 다 들었죠. 어떻게 보면. 뭐 물에 빠져 죽어볼 거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소상공인과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다급한 마음을 악용해 돈을 가로채가는 보이스피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무려 1,690여 건의 사기 범죄가 발생했고 집계된 피해액만 410억여 원에 이릅니다. 고액 인출을 하게 되면은 은행 직원이 이제 112 신고를 하게 되는데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경찰관이 출동을 합니다. 출동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간절함을 노린 파렴치한 범죄가 확산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더욱더 깊은 절망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전남 지역 교육 현장에는 최초와 최고라는 타이틀을 단 소중한 역사로 남아 있습니다. 전남 교육 발자취를 따라 의미 있고 재미있는 자료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전남 교육 기네스북이 발간됐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신안 안좌 서초등학교 사치분교.
섬마을 농구부가 지난 1972년 전국 소년체전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의 경기 모습이 어찌나 야무지고 당찼던지 섬개구리라는 애칭까지 인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새끼줄로 만든 농구공으로 연습한 이야기가 영화로도 제작됐는데 전남 학교를 소재로 한 최초의 영화입니다. 목포 유달초등학교. 옛 명칭이 목포 공립심상소학교인데 지난 1929년 조성된 강당이 국가지정 최초 전남 학교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신안 가거도에 있는 조그마한 학교. 이름은 가거도 초등학교 신안 흑산중학교 가거도 분교장으로 무려 20글자나 됩니다. 교명이 가장 긴 학교입니다. 매우 드물게 두 학년이 한 학급으로 편성되어 있는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학교로 7명의 학생과 5명의 교사가 어우러져서 가족처럼 지내는 평화로운 학교입니다. 이 밖에도 전남 최초 중등교육기관과 최초 급식학교, 가장 오래된 전남 교육자료를 보유한 교직원 등도 최근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학교 교훈에 가장 많이 들어간 단어는 성실로 149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발음과 꿈, 마음 등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최근 이런 최초 최고 유일 기록 70개가 담긴 전남 교육 기네스북을 발간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많은 자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어떤 형태로 활용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됐고요. 교명과 관련한 흥미로운 기록도 있습니다. 유치원을 포함해 전남 1,360개 학교 가운데 순 우리말로만 교명을 쓰는 학교는 30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전남 교육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오늘 3,37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전날보다 810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광주에서는 오늘 0시를 기준으로 1,45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전남에서는 1,9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광주에서 1명, 전남에서 2명이 늘어 누적 539명, 412명을 기록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27일부터 8일째 5,00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 인구가 지난해보다 17,000여 명 줄어든 반면 실업급여 수급은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광주 여성재단에 따르면 15세에서 64세까지인 광주 생산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실업급여 수급자는 올해 1분기 57,900여 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에 비해 17,200여 명 증가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산업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가 작년 1분기보다 53.3%가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 전남 산업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는 모두 23명으로 15명을 기록한 지난해보다 8명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에는 중대재해 위험경보가 발령됐는데 사고는 대부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순 사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고 장환봉 씨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유족 측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과 관련해 장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철도 기관사였던 고 장환봉 씨는 내란 등의 누명을 쓰고 체포돼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희생됐으며 법원은 지난 2020년 재심을 통해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가 선정하는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지원 대상에 전남대학교 병원이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의료 인력들이 모의 실습을 중심으로 임상교육훈련을 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센터 건립 지원 대상으로 전남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선정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오는 2025년까지 4년간 임상교육훈련센터 구축을 위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광주시가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전문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20명으로 구성되는 교육생을 모집하고 오는 6월 13일부터 3개월 동안 300여 시간에 걸쳐 핵심 이론 교육과 기업과 협업 프로젝트 등 실무 교육을 진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광주에 사는 청년 미취업자이며 인공지능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전공자는 선발해서 우대됩니다. 전라남도가 지역의 숨은 인재를 찾아 재능 개발을 지원하는 으뜸 인재 발굴 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예체능 리더와 미래 리더 분야 중고 대학생 90명을 선발해 재능 개발비로 연 3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에서 다음 달 24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붕괴 사고가 난 아파트 8개 동 전체를 허물고 다시 짓겠다는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결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역의 4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는 현대산업개발이 전면 재시공 결정을 대단한 결단인 것 마냥 발표했지만 쇼에 불과하다고 성명을 냈습니다.